오늘 사연은요. 가난한 경비 아저씨라고 불리던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매일같이 쓰레기 정리하고 택배 나르고 불만은 다 떠안으면서도 월급은 남들 반도 못 받던 사람. 그런데 어느 겨울 그가 아파트 경비실에서 조용히 쓰러진 뒤에야 주민들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시하던 그 사람이 사실은 이 동네에서 제일 먼저 부자가 된 사람이었다는 걸요. 오늘 사연 끝까지 들어보시면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한 번쯤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2024년 겨울 서울 외곽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됩니다. 단지 입구 경비실, 좁은 의자에 앉아있던 70대 초반의 경비 아저씨. 주민들은 그를 그냥 경비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는 아저씨, 누구는 저기요. 조금 심한 사람은 야 경비 하고 부르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도 그의 진짜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겨울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아파트 단지 가로등 아래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그는 먼저 눈 쓸 준비부터 했습니다. 아직 눈도 안 왔는데 왜 먼저 삽부터 꺼내느냐고요? 지난 겨울 눈이 갑자기 많이 내렸던 날 미끄러져 다친 어르신을 본 뒤로 그는 아예 눈 예보가 뜨면 미리 삽을 경비실 문 옆에 세워두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혹시 오늘도 눈이 올지 모르니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허리 아픈 것도 꾹 참고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가 경비를 시작한 지는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원래는 지방에서 조그만 철물점을 운영했지만 아내가 병을 얻으면서 수술비, 병원비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죠. 아내는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그는 돈 때문에 시작한 경비 일을 그냥 사는 이유처럼 붙들고 살았습니다. 밤샘 근무에 무시당하기 일수인 일이었지만 그래도 낮에 사람을 보고 아이들 학교 가는 모습이라도 보면 나도 아직 세상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문제는 이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착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경비가 왜 거기 서 있어? 택배 나르고 있어야지. 차 좀 빼달라니까 왜 이렇게 느려요? 눈 온다니까 미리 쓸어 놓으라니까. 대체 뭘 하는 거야? 민원이 들어오면 욕은 항상 경비 아저씨 몫이었습니다. 특히 한 40대 남성 주민이 있었는데 입만 열면 불평이었죠. 관리비를 얼마를 내는데? 서비스가 이게 뭐야? 쓰레기 분리수거 조금만 잘못돼 있어도 경비실로 쫓아와 일을 이따위로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저씨는 그 사람 이름도 알고 어떤 차를 타는지도 알고 어느 층 사는지도 알았지만 단 한 번도 되받아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하고 허리를 숙였죠. 하지만 이 아파트 사람 모두가 그를 무시한 건 아니었습니다. 한 80대 할머니 한 분은 늘 아저씨를 볼 때마다 고생 많으세요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장을 보러 나갈 때면 손에 김밥 하나, 빵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죠. 이거 점심때 드셔요. 혼자 계시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실 텐데. 아저씨는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할머니나 드세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버럭했습니다. 이 양반 참 내가 주고 싶은데 왜 그래? 나도 누군가한테 뭘 줄 수 있다는 게 좋은데. 그 말에 아저씨는 더 이상 거절을 못하고 쭈뼛거리며 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실 그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받는 입장이 된 건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아파트 단지 한쪽 구석, 아이들이 타는 작은 미끄럼틀과 그네가 있는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늘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난 오후 3시쯤 엄마가 늦게까지 일해서 그런지 그 아이는 늘 혼자 놀았죠. 처음엔 멀찍이서 지켜보던 경비 아저씨는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혼자야.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네? 추운데 감기 걸리겠다. 이거 따뜻한 코코아야. 경비실 전기포트로 끓인 거라 별건 없는데. 그는 편의점에서 사온 즉석 코코아를 종이컵에 타서 건넸죠. 아이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그날 이후 아이와 아저씨는 조용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쫑알쫑알 이야기했고 아저씨는 옛날엔 말이야. 하면서 흔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비 아저씨에게 늘 시비를 걸던
그 40대 남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퇴근길에 놀이터를 지나가다가 아이와 웃고 있는 경비 아저씨를 보게 되죠. 아저씨, 그는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근무 시간에 왜 여기 앉아 있어요? 다른 일도 많을 텐데 말이야. 아이도 놀라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조용히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혼자 있어서 잠깐 얘기 좀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른이 애랑 둘이 앉아 있으면 얼마나 오해받기 좋은 줄 알아요?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본인 일이나 제대로 합시다.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비실로 돌아갔죠.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손난로만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하나 붙었습니다. 경비 근무 태도 불량. 근무 시간에 놀이터에서 아이와 대화. 주민들 불안 호소. 아마 그 남자가 올린 글이었겠죠. 경비실로 관리소장이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요즘 시대가 워낙 예민해서요. 좋은 의도인 건 알지만 아이들과 너무 오래 있는 건 조금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소장도 상황을 알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놀이터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이와 눈이 마주치면 그냥 멋쩍게 웃고 손만 한번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도 그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니었겠죠. 하지만 어린 마음에 그저 서운하고 슬펐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기 시작했죠. 경비 아저씨는 예상했던 대로 새벽 4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눈이 많이 오겠구만. 그는 허리 보호대를 단단히 메고 삽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입구, 지하주차장 경사로, 엘리베이터 앞, 노인정 입구까지 어르신들 넘어질까봐 미끄러운 곳은 다시 한번 더 훑어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트고 손은 곱아 있었지만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그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날따라 눈이 너무 많이 왔다는 겁니다. 점심때가 되어서도 눈발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단지 안 곳곳에서 미끄럽다 눈 좀 치워달라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비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리고 경비 아저씨는 삽을 질질 끌고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정신없이 눈을 치우다가 잠깐 숨 좀 돌리려고 경비실 의자에 앉는 순간이었습니다. 귀가 멍해지는 느낌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눈 쌓인 아파트 마당과 깜빡이는 경비실 형광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오후 2시 택배 기사가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택배 좀 받아주세요. 대답이 없자 그는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그 안엔 경비 아저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택배 기사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근처를 지나던 주민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급히 119를 불렀고 누군가는 담요를 가져와 그의 몸 위에 덮어줬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잠시 후 119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스트레처에 실려나가는 경비 아저씨를 보면서 주민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요 며칠 계속 눈 치우러 다니시던데 허리도 안 좋으시다더만. 그 와중에도 누군가는 짧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래도 근무 중에 쓰러졌으니 산재는 나오겠네. 그 말을 들은 입주민 한 명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 아저씨 알바처럼 쓰는 거라 4대 보험도 안 들었다는 소문 있던데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눈만 쌓인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도 뭔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짧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경비 근로자님, 현재 병원 입원 중, 심근경색으로 긴급 수술, 위중한 상태는 벗어났으나 당분간 근무 불가. 그리고 작게 덧붙여진 한 줄, 가족은 아들이 한 명 있으나 타지거주, 자주 왕래하지 못하는 상황. 그 글을 읽은 한 주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들한테 연락은 했나 몰라. 그리고 그날 저녁 단지 내 한 카페에서 몇몇 주민들이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사실 그분 우리보다 부자라던데요.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에이, 설마요. 경비 아저씨가요? 예전부터
이 동네 땅 가지고 계셨대요. 아파트 짓기 전에 철물점 하셨다던데. 그런 분이 왜 여기서 경비를 해요? 그 질문엔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로 보이는 남자가 아파트에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 관리소장과 함께 경비실 안을 둘러보더니 뚝뚝 묻어있는 먼지를 손으로 쓸어냈습니다. 작은 전기포트, 낡은 전기장판, 벽에 붙어있는 눈 오는 날 미끄럼 주의 메모, 그리고 경비 아저씨가 직접 쓴 듯한 흔들리는 글씨의 쪽지가 책상 한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놀이터 오후 3시, 아이 혼자 있는지 확인, 추우면 코코아 타주기. 그 메모를 본 그 남자의 눈이 순간 빨개졌습니다. 관리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신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아버지랑은 자주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실 그 남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아파트 근처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 때 인사 한번 드리는 게 전부였죠. 아버지는 건강하시겠지. 그는 늘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이 근무 중에 쓰러지셔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온몸에 기계줄을 달고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제일 무시하던 그 사람과 참 똑같았구나. 회사 사람, 거래처 사람한테는 고개를 숙이면서 정작 내 아버지에게는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했구나. 며칠 후 경비 아저씨는 일단 위기는 넘겼고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여전히 몸은 약했지만 의식은 돌아왔죠. 그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인 얼굴은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왔냐? 아버지는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이제 왔냐? 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그냥 웃었습니다. 바빴지? 회사 다니느라 힘들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그 말에 아들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예전에 가게 하시던 땅도 있고 돈도 조금 남으셨다고 들었는데. 아버지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글쎄다. 집에 혼자 있으면 시간이 안 가더라. 사람들 얼굴이라도 보려고 나온 거지. 뭐. 그래도 여기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막말하고 욕하고 그랬다면서요. 아들은 어디선가 주워들은 소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여기야 뭐 장사할 때도 많이 먹어봤다. 사람 마음이랄까. 그게 더 보고 싶더라.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래도 아침마다 인사해 주는 사람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그게 그렇게 반갑더라. 그 말에 아들은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조금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파트 땅을 팔고 남겨둔 돈이 좀 있다. 그거 다 내가 가져라.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그 돈으로 편하게 사셨어야죠. 왜 여기서 이렇게. 그러자 아버지가 조금 놀란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야, 나 나름대로 편하게 살았어. 새벽에 아이들 학교 가는 거 보고 어르신들 산책 나오는 거 보고 김밥 나눠주는 할머니한테 김밥 한 줄 얻어먹고 놀이터에 앉아 애들 떠드는 소리 듣고 옛날에 너 어릴 때랑 비슷하더라. 그 한마디에 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병원비와 앞으로 재활 비용까지 만만치 않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두신 돈은 내가 받을 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 써야 하는 돈이구나. 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며칠 동안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요. 맨날 욕 먹어도 한 번도 얼굴 찌푸리는 거 못 봤어요.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 되면 늘 놀이터 한 번씩 둘러보시더라고요. 애 혼자 있으면 손 시려운지 꼭 장갑 껴주고. 눈 많이 오던 날은 허리 다 굽은 상태로 새벽부터 눈 치우시던데. 그래서 저희도 넘어지지 않고 다녔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아들의 마음에는 이상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건 죄책감과 감사함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경비 근로자님을 위한 작은 모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비와 재활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쓰인 글, 본인의 뜻에 따라 남은 금액은 단지 내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겨울 난방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실 아들은 아버지 몰래 모금을 시작해 보자고 관리사무소에 제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싫어하실 거예요. 라는 관리소장의 걱정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조용히 마음을 보탰습니다. 그 중엔 늘 불평만 하던 주민도 있었고 김밥을 나눠주던 할머니도 있었고 놀이터 여자아이의 엄마도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이를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거 해달라고 했다고. 그는 투덜대면서도 눈가가 축축해졌습니다. 그냥 나 하나 살자고 일한 건데 내가 무슨 도움을 받아.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도와주고 사셨잖아요. 이젠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조금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말에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몇 달의 재활 끝에 경비 아저씨는 예전처럼 뛰어다닐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의사도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로 회복한 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아마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퇴원 날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두시고 쉬실래요? 제가 모실게요. 잠시 고민하던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으면 내가 더 먼저 죽을 것 같다. 다만 이제는 경비 말고 다른 이름으로 살고 싶구나. 아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른 이름이요? 아버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냥 동네 어르신들 챙겨주는 관리인 정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중요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일부 상가 및 부지, 소유권 이전 관련 회의 자리에서 관리소장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실 이 단지 일부 땅은 원래 경비 근로자님의 소유였습니다. 아파트 지을 때 일부를 매각하시고 일부는 임대 상가 건물로 남겨두셨더군요. 그 상가 건물을 이번에 아드님과 상의 끝에 단지 공동복지기금으로 기부하시겠다고 합니다.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분이 그 경비 아저씨가요? 우리가 맨날 소리 지르던 그분이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단지 내 작은 광장에 작은 현판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이 단지에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위해 오랫동안 묵묵히 눈을 쓸고 문을 지키고 사람을 지켜온 한 사람의 마음을 기념하며 그 아래 작게 새겨진 글, 경비가 아니라 이웃이었습니다. 현판식 날 경비 아저씨는 어색한 듯 모자를 벗고 서 있었습니다. 주민 대표가 마이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무례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옆에 두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사람들은 순서대로 나와 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죄송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중엔 언제나 불평만 하던 그 40대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툭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지 뭐. 앞으로는 옆 사람한테 조금만 더 잘해주면 돼. 그 단순한 한마디에 남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파트 단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먼저 인사를 했고 누군가는 눈 오는 날이면 자기 집 앞 눈은 스스로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들도 놀이터에서 아이를 지켜보며 경비 아저씨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에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때 우리 애랑 놀아주셨다면서요. 경비 아저씨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냥 애가 혼자 있어서 조금 앉아 있었을 뿐인데요 뭐. 그러다 멀리서 코코아를 들고 뛰어오는 꼬마를 보면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경비 아저씨는 결국 나이를 이기지 못하고 경비 일을 완전히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대신 아파트 복지관에서 반나절씩 어르신들 말벗을 해주는 자원봉사자로 지내게 되었죠. 이젠 돈도 조금 있고 시간도 있으니까 사람들 얼굴이나 더 보고 살자고 그가 복지관에 등장하는 날이면 어르신들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파트 지킨 진짜 경비 오셨네. 그럼 그는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에이, 무슨 지키긴 뭘 지켜요. 나도 사람들 보면서 외로움 좀 덜려고 나온 거지. 어느 날 그를 가장 무시하던 주민이었던 그 40대 남자가 복지관에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머리카락에도 하얀 새치가 슬슬 보일 나이였죠. 그는 조용히 경비 아저씨 옆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응? 저도 이 동네에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처럼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요. 경비 아저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지 뭐. 사람이 늦게라도 알면 그게 어디야.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눈을 치우러 나갈 필요는 이제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따뜻해지는 느낌은 그대로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무시했던 누군가는 이미 마음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부자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비라고 알바라고 직원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은 사실 우리 삶 한편을 조용히 지키고 있던 이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만큼은 눈길 한번, 인사 한번 더 건네보면 어떨까요? 언젠가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그 따뜻한 인사가 돌아와 우리를 붙잡아 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좋은 이웃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